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된 전자기기. 최신형 전자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버려지는 전자쓰레기의 양도 늘어난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일제히 진행될 디지털 방송. 2년에 걸쳐 전국 곳곳이 디지털 방송으로 속속 전환됩니다. 양방향 데이터 방송까지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폭넓은 문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쏟아질 아날로그 TV 쓰레기의 양은 1000만 대.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한 세상을 약속하는 디지털 시대. 그 꿈의 장막 뒤편에 감춰졌던 전자쓰레기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 난시청 지역이었던 울진군 정림마을. 최근 주민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것은 디지털 텔레비전이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의 디지털 방송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알립니다. 모든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전환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디지털 전환 후 남은 폐 아날로그 TV를 마을 봉투로 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제작진은 먼저 각 가정의 아날로그 TV를 모두 꺼내 마을 회관 앞에 모았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가장 시급한 고민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아날로그 TV의 처리 문제. 2012년 말 전국 동시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함께 겪게 될 전자쓰레기 문제를 이 작은 마을에서 미리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정림마을에서는 과연 몇 대의 TV 쓰레기가 배출될까? 한눈에 보기에도 적잖은 TV가 공터에 쌓였다. 거의 43세대인데 인구는 82명 정도 되고 텔레비전 평균 봐가지고 이제 한 집에 2대씩 거의 2대씩 다 있으니까 한 80대 가까이 나오자고 봅니다. 정림마을에서 수거된 TV 쓰레기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80대의) TV가 도착한 곳은 구미의 한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작업장에 보내진 TV들은 우선 선별대로 옮겨져서 차례로 분해된다. 먼저 TV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뜯어낸 뒤 그 안에 붙은 회로기판과 전선을 떼어낸다. 자원화가 가능한 것들은 우선 선별한다. 전선에서는 구리를, 회로기판에서는 금, 은 등의 금속을 추출한다. 가장 까다로운 공정은 아날로그 TV의 후면 유리를 처리하는 것. 불안관 후면 유리에는 전자기파가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다. 모니터의 경우에 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모니터 한 대당 약 1kg의 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림마을에서 80대의 텔레비전이 왔을 때 80kg의 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TV 쓰레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 TV 한 대당 발생하는 유리의 무게는 평균 17kg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납이 1kg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정림마을에서 배출된 80대의 TV의 전체 유리 무게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이 마을에서 배출되는 TV 유리만 1톤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한 분량의 폐 유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최소 500만 대에서 1000만 대의 폐 TV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재처리했을 경우에 폐 유리는 약 8만 톤에서 14만 톤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대의 TV 쓰레기에서 발생할 납의 양은 10,000톤. 아날로그 TV가 일제히 전자 쓰레기로 쏟아질 2012년까지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전자 쓰레기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중국 광둥성 동부에 자리한 구이유 마을. 이곳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 쓰레기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쉴 새 없이 구이유로 들어서는 덤프 트럭들. 이 차들은 산타오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마을 구이유로 전 세계 전자 쓰레기들을 싣고 들어온다. 마을 내부로 들어서면 길 양옆으로 거대한 전자 쓰레기 더미가 펼쳐진다. 한 트럭이 멈춰선 건물. 마당에서는 작업자들이 갓 도착한 전자 쓰레기를 해체하고 있다. 이들이 분해하고 있는 것은 주로 컴퓨터 쓰레기들이다. 바로 옆에서는 전선 플러그를 삶고 있다. 말랑해진 플러그에서 철과 플라스틱을 빼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쓰레기까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잘게 분해된 플라스틱 조각에 불을 붙여보는 이들. 플라스틱의 재질을 확인한 뒤 쓸모없는 것과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해낸다. 这个是那个废的那个电视机啊，电缆上啊，那个就是那的那个家庭里这样那样的那个杂七杂八的那个杂技啊。 거대한 전자 쓰레기 무덤으로 변해버린 마을. 평범했던 농촌의 일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전자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알려진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곳 주민 대부분은 물론 타지에서 유입된 외지인들까지 전자 쓰레기 해체 노동자로 살고 있다. 我也不知道我们是外省嘛，我们怎么知道？我们也是外省来这里打工。来这里打工嘛，就住这个1-2万块钱，反正都可以住，买点回家自己住嘛，比那个打。反正我们都没什么知识，没什么文化，也做不了其他什么大事，就做这个。 Guiyu, Southeast China. 지난 2003년 그린피스는 전자 쓰레기 마을 구이유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진국이 손쉽게 떠넘겨버린 유해 폐기물을 가난 때문에 떠안은 구이유 주민들. 열악한 노동 환경과 터무니없는 임금, 상상을 초월한 환경 오염. 구이유는 전 세계에 전자 쓰레기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됐다. 我还非常深刻的记得第一次去桂屿的时候呢，可以说还没有看到路牌写着桂屿，当时已经闻到那个空气非常糟糕，所以闻到很刺鼻的气味，我们就知道啊，已经到桂屿了。虽然这种状况它表面上看上去被掩盖了，但实际上
电子垃圾在桂屿的这种拆解和回收处理，依然是用一些比较落后的技术去回收处理。 8년이 지난 지금 구유의 모습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매일 더 많은 전자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유해 폐기물마저 사고 파는 한 전자 쓰레기 마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因为我们就在桂屿，也都可以看到，最早期桂屿因为拆解电子废物回收利用这个行业呢，能够给当地老百姓带来巨额的经济利益。那同时，桂屿周围的几个村子，他们原来不做电子垃圾拆解的，也跟着来做电子垃圾拆解的工作了。所以，我想，一个桂屿改变了，那可能有另外第二个、第三个桂屿都存在或者说出现。 那最主要原因是因为电子垃圾越来越多。 아시아에서 전자 쓰레기 마을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신흥 경제 대국이자 IT 강국으로 떠오른 인도. 인도는 제2의 아시아 전자 쓰레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사가 밀집해 있는 인도의 수도 델리. 델리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 시내에서 3-40분 거리에 위치한 샤스트리 파크. 인도의 수많은 전자 쓰레기 마을 중 한 곳이다. 회로 기판이 가득 쌓인 좁은 작업장 안.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전자 부품 더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0살이 채 되기 전부터 쓰레기를 분해해온 아이들은 전자 쓰레기 각종 부품에 익숙하다. ये सब अलग हो जाएगा, सेपरेट ये अलग हो जाएगा, कॉपर अलग, सिल्वर अलग, ठीक है। और ये सोल्डर होता है ना, ये काफी महंगा होता है। ये फ्राइड। 샤스트리 파크의 쓰레기 골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인도에서 최하층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전자 쓰레기 작업장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샤킬은 10살부터 이곳에서 일해 작은 작업장을 열었다. इधर ये मॉनिटर्स वगैरह का पार्ट्स पड़े हैं, ये मॉनिटर जो खुलते हैं उनका सर्किट वगैरह है, और ये सारा मतलब जितना भी है यहाँ पर प्रिंटर्स वगैरह, कंप्यूटर की हार्ड डिस्क वगैरह, इन सबको डिसमेंटलिंग किया जाता है। 샤킬은 2명의 아이를 고용하고 있다. 마스크나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능숙하게 TV 모니터를 분해하는 아이. 이런 위험한 작업을 통해서 얻는 것은 모니터 후면에 붙은 구리다. और लेबर लेते हो तो कितना देना पड़ेगा? उन्हें 3,000 महीने में? जी। 오랜 경험을 통해 이 일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샤킬은 잘 알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후면에서 맨손으로 철을 뜯어내는 샤킬. ये आयरन है, इसमें ये स्टील पत्ती है, ये निकलेगी, ये स्टील पत्ती है, ये निकलेगी, ये स्टील पत्ती है, ये निकलेगी, एक ये लगी हुई है, इधर की तो निकल गई। 철에 붙은 남먼지가 눈앞에서 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अभी तो हम सिर्फ ऐसे तोड़ रहे हैं मैनुअल तरीके से, लेकिन जब ये काफ़ी क्वांटिटी में होगा तो बहुत जल्दी टूटेगा, तो ये बहुत जल्दी उड़ता है, फिर ही अंदर जाता है सांस के थ्रू। 샤스트리 파크에서 물리적 분해가 이루어진 쓰레기들은 델리 외곽 만돌리로 보내진다. 이곳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간이 벽돌로 벽만 쌓아놓은 수십 개의 노천 작업장들. 한 작업장의 내부로 들어가 봤다. 이곳에 보내지는 전자 쓰레기들은 대부분 금이나 은과 같은
돈이 되는 금속을 모두 떼내고 남은 회로 기판들이다. 알맹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기판을 묽은 염산용액에 담그는 노동자들. 염산에 녹은 회로 기판을 맨손으로 긁어 구리 찌꺼기를 얻는다. 이곳에서는 주로 독한 염산이나 황산용액으로 쓰레기에 붙어있는 금속 찌꺼기를 녹여내는 화학적 작업이 이루어진다. ये तेजाब है नहीं वो क्या है ये प्लेट ये फाइबर है ये टीवी कंप्यूटर 소량의 구리를 얻기 위한 이들의 노동은 고되고 또 힘겹다. 회로 기판을 녹인 염산용액에 철사를 넣어두면 구리와 흙이 덩어리를 이루어 가라앉는다. 이 흙을 오랜 시간 말린 뒤 자석으로 철을 골라내고 나면은 최종 수확물인 구리를 얻을 수 있다. मिट्टी होती है पूरी ये फिर कितना करीब ये बस ज़्यादा 60-70 रुपए किलो कितना किलो आएगा हाँ 50-60 रुपए किलो 모든 금속이 녹아 없어지고 독한 염산에 색까지 바랜 플라스틱 회로 기판들. 여자들은 이 플라스틱까지 종류별로 다시 모은다. 마지막 남은 찌꺼기 하나까지 모두 골라내는 전자쓰레기의 최종 분해자들. 이들의 온몸이 유독물질에 노출된다. नहीं सही में भाई साहब हंसी की बात नहीं है ये तेजाब का काम बहुत बेकार है इसमें टीवी बनती है इसमें सांस बनता सांस उखलता जो सांस लेना भारी हो जाता जब गैस लग जाती है हाँ करता वो गैस ख़त्म हो जाती है उस समय मीठा होता ना तो मीठे से ख़त्म हो जाता 21세기 첨단 전자제품을 가장 낙후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이들. 전자쓰레기로부터 얻는 이유는 이들의 건강을 희생한 대가다. वो जाकर चेकअप करवाएंगे अब कहाँ वो सांस में फेफड़ा में ठीक है नहीं हॉस्पिटल नहीं है नहीं ठीक चलो ना हम सब कर देंगे और उसका नहीं ना वो बात सही है पर कोई न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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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म भी तो है यहाँ कोई और काम भी तो हॉस्पिटल में 인도의 한 환경연구소. 이 단체는 최근 인도 내 전자쓰레기 분해 노동자들의 건강 유해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델리 인근 마을의 노동자 2만 5천 명 대부분이 유독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Around 25,000 people who work in the area of e-waste. Almost all of them, because of the recycling practices that they follow, would be exposed to heavy metals, would be exposed to dioxins and furans, and would also have certain impacts on their health, like their lung function tests would be adversely affected. 전자쓰레기가 불러오는 이 고통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델리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인도의 한 환경단체의 연락을 받고 그곳 사무실을 찾았다. This is a document which lists out all the imports that are happening from many countries of electronic waste, and there are some details of some Korean companies also who have exported some of the electronic waste to India. 그들이 건넨 것은 인도로 전자쓰레기를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의 명단. 인도의 무역항 첸나이항을 통해 전자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그러나 놀랍게도 이 리스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었다. Please do not send this waste to any developing country, because most poor people will be dealing with this waste, most women will be dealing with this waste, children will be dealing with waste, and their health will be compromised. Waste must be treated closest to the point of generation. 제작진은 국내 한 환경단체를 방문해 인도에서 건네받은 리스트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195-50 이쪽으로 전자쓰레기 수출업체들의 주소지는 대부분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다. 주소지를 따라가자 어느 시장 골목이 나타났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평범한 중국 식품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모아서 보셨어요? 그 회사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못 봤어요. 또 다른 주소지 역시 공장이나 업체가 있을 법하지 않은 일반 주택 건물이었다. 여기 지금 우편하면은 395번지 50% 돼 있거든요. 주소지를 위장한 전자쓰레기 수출업체의 근거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전혀 다른 곳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전자쓰레기 중간 유통업자로 일했던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실제 전자쓰레기 업체들이 항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역시 단위에 대략 못해도 대여섯 개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부산 경남하고 경기도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스크랩이 대체로 국내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더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한 용도로 회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용이한 항구가 밀접한 부산이나 인천을 이제 근거지로 둔 지역에 발달해 있다고 봅니다. 전자쓰레기 수출업체의 70%가 밀집한 인천항 인근. 제작진은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전자쓰레기 단속 현장을 국내 최초로 동행 취재했다. 한 업체 내부 수천 개의 컴퓨터와 TV 부품이 쌓여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무색할 만큼 불법 수출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은, 납 등이 포함된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우리 인천특별사법경찰이 입수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고 한쪽에선 전자제품을 분해한 흔적이 발견됐다. 바로 전자 스크랩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회로기판 등을 가리키는 전자 스크랩은 재활용품과 교묘히 섞인 뒤 중고나 기부의 명목으로 불법 수출된다. 이 상태로 나가잖아. 아니요,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보내 여기서 또? 그걸 때문에 아니 이거 수출 안 보내요. 수출 보냈잖아요, 어떡하지? 보냅니다. 수출 안 보냅니다. 업자가 계속해서 발뺌을 하자 제작진은 수출 면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출 면장의 품목란에서는 스크랩이라는 글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철과 구리가 포함된 전자 스크랩 쓰레기는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다 못합니다. 양이 워낙 많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자산이 안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넘쳐나는 전자 쓰레기 양에 비해 국내 처리 기반이 미비해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업자. 이는 국내 전자 쓰레기 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90년대부터 인건비가 저렴한 제3국으로 손쉽게 전자 쓰레기를 떠넘겨온 한국. 하지만 해외 수출에 의존할수록 국내 전자 쓰레기 처리 기반은 더욱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는 규제가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허술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물건 나가기가 쉽고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전자 폐기물은 그 어떤 쓰레기보다도 위험한 유해 폐기물이다. TV 쓰레기 한 대만도 엄청난 유독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TV에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브롬호환 안연제는 태아의 뇌발육을 저해한다. PCB 회로기판에 함유된 수은, 뇌와 신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 케이블과 전선 피복에 사용되는 PVC. PVC는 소각할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유독물질이다. 브라운관 후면 유리에 포함된 다량의 납 역시 신장과 생식기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유해 독성 물질이다. 전자 쓰레기가 함유한 독성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제작진은 최근 이슈가 된 독성 물질의 유해성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생후 2주일 된 쥐의 소뇌를 이용해 브롬호환 안연제가 성장 단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대표적인 브롬호환 안연제인 PBDE는 전자제품을 감싼 플라스틱 등이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성분. 유럽의 환경단체 및 연구진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정상 상태와 비교했을 때 실험군의 선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뇌의 신호전달 단백질이 교란된 것이다. 이런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2009년 5월 달에 행해진 제4차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것이 신종 9개 유해성 물질로 최근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 그 9개 물질 중에 2개가 브롬호환 안연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 이 PBDE에 대한 그 환경 위해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 전자 회사의 유럽 본사. 작년 3월 이곳에서 그린피스의 시위가 진행됐다. heeft namelijk beloofd om giftige stoffen uit zijn producten te weren die een probleem geven in de afvalfase. En daar is 전자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독성 물질이 제거돼야 한다. 2004년 이 기업은 자사 제품의 모든 모델에서 PVC와 브롬호환 안연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린피스에서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행되지 않았고 2008년도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1위를 줬으나 2010년도에 돌아와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적인 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점수를 낮게 주게 되었습니다. 전자 쓰레기 문제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200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 EPR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안전하게 처리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EPR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TV 처리장.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전자기업은 그해 신제품 판매량 대비 18%의 폐기물만을 재활용하면 된다. 비교적 깨끗한 환경과 설비를 갖췄지만 낮은 재활용 의무율만 채우면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EPR에서 이제 좀 그런 맹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신제품 발생량 대비해서 18% 이게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제도의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해 냉장고 발생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0대가 발생을 했는데 의무율은 한 80대 정도만 횟수에서 재활용하면 달성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는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생산자들이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우리 재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구멍난 전자쓰레기 처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다. 시민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소형 가전 쓰레기를 수거한다. 정기적인 수거를 통해 집안에 방치되거나 제3국으로 빠져나갔던 전자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수고가 많습니다. 집에 쌓아놓으니까 좀 불편했는데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해주시니까 한 달 정도는 집에 두었다가 금요일 날 9시 반이면 들고 나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수거한 제품을 1차 분해할 수 있는 작은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것은 주로 소형 가전 쓰레기들. 이들이 소형 가전에 주목한 이유 역시 우리나라 EPR 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소형 가전을 포함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EPR은 점점 늘어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EPR 의무화 품목은 대형 가전 위주의 10개, 반면 유럽은 100개에 가깝다. 사실 그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 작은 것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더 많은 숫자,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도의 많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거기서 10개가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도 취지가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2년 지난해 9월 열린 디지털 방송 전환 선포식. 셋, 둘, 하나 눌러주세요. 21세기 우리가 꿈꿔왔던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뀐 것 이상의 큰 변화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누리게 될 혜택에만 모든 관심이 모아진 동안 누구도 디지털 전환이 야기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전자쓰레기 대란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북의 한 TV 폐기물 처리 업체. 매일 400여 대의 아날로그 TV 쓰레기가 들어오지만 브라운관 유리의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납이 포함된 브라운관 유리는 브라운관 유리로만 재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브라운관 수요가 끊기면서 국내 유리 재활용 업체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심각했다. 지금 여기 있는 유리가 한 2달 정도 저희가 지금 보관한 유리가 되겠습니다. 몇 달 사이 창고 안에 가득 쌓인 유리들.
납이 포함된 유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1kg당 400원이 든다. 유리 처리 업체들이 이미 문을 닫은 상황에서 납 처리 비용까지 떠안을 수 없는 업자들은 유리를 쌓아둘 수밖에 없다. 지금 하루에 한 300대, 400대, 그럼 한 달에는 뭐 거의 한 7, 8천 대 이상 들어오는데 유리가 지금 거기에 한 60% 이상 뭐 차지하는 비율에서 너무 뭐 저희가 대책이 없이 이렇게 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창고 가득 유리가 쌓인다면, 그리고 이런 사태를 전국의 모든 업체가 동시에 겪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 브라운관 유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재활용 기술도 마련되지 않았다.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말고도 모든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저게 뭔가요? 저게 다 유리 자국입니다. 충남의 한 폐유리 재활용 공장.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장 앞마당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폐기물 자루가 대량으로 방치돼 있었다. 자루 안에 든 것은 브라운관 유리였다. 이거를 이게 옛날에는 이게 파쇄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국내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ED TV나 LCD TV를 생산하다 보니까 브라운관 TV를 쓰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한국전기초자라는 데 구매해서 그래서 재가공해서 이제 브라운관 TV를 생산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번 10월이나 11월 되면 생산을 중단하거든요. 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장 내부에도 잘게 부순 상태로 방치된 유리가 가득 쌓여 있다. 쏟아져 나오는 유리를 처리할 방법도 납품할 곳도 찾지 못한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다. 마당에 버려진 1톤 분량의 유리 자루만도 수천여 개. 방치된 자루들은 대책 없이 맞이할 전자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연간 수십만 톤이 되는데 그걸 아직 뭐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출하려도 정당한 수출 허가가 있어야지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느 나라에서 쓰레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어느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생산자들은 브라운관 유리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용역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디지털 방송 전환이 이루어진 해외 사례들이 검토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폐유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 해외 연구 역시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금 영국, 이태리에서는 이 폐CRT 유리를 흙하고 섞어서 점토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시멘토 벽돌용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시범 사업 단계입니다. 그 대학교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의 경우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제작진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점토 벽돌의 재활용 가능성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벽돌용 흙에 브라운관 폐유리 4%를 섞어 미니 벽돌 샘플을 만들어 봤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산 환경에서와 똑같이 구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봤다. 실험 결과 폐유리가 첨가된 벽돌은 서로 붙어버려 당장의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4% 정도의 원료를 투입하게 되면은 점토벽돌을 제어하는 소성 온도에 따라서 그 용료 온도가 낮아서 좀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붙었을 때는 포장 과정에서 제품이 분리가 안 되고 또 분리가 되더라도 모서리 파손이 등등 떨어지는 그런 불안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용화하기가 힘든 단계입니다.
천만 대의 아날로그 TV가 쏟아질 디지털 방송 전환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지금 TV 쓰레기를 재활용할 어떤 기술적 대안도 처리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전자제품의 탄생과 소비에만 열광하는 사이 전자쓰레기 대란은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닥쳐왔다. 모든 전자제품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전부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건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노렸던 아날로그 TV들이 바로 그 좋은 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지금 떠오르게 됐거든요. 이 폐 TV의 유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2013년부터는 최소한 재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 우리에게 닥칠 전자쓰레기 대란. 디지털 방송 전환과 함께 쏟아질 아날로그 TV 문제는 이제껏 우리가 외면해왔던 디지털 시대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전 세계가 디지털 축제 분위기로 들뜬 이 시간, TV의 화려한 화면 뒤에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전자쓰레기 문제가 숨겨져 있다. 전자쓰레기를 둘러싼 구조적 모순과 대안에 대해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전자쓰레기 재앙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것이다.